다음 예산의 원칙 가운데서 스미스가 주장했던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 보통 19세기 입법국가 시대의 예산의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20세기 들어와서 현대 행정국가의 예산의 원칙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나왔는 예산은 미리 결정되어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사전 의결의 원칙이에요. 사전 의결의 원칙. 그러면 여기서 예산의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산의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산은 이미 결정돼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국회 심의 의결로서 결정이 되죠. 예산 결정은 국회의 심의 의결로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이번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은 공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둬야 된다 하는데, 두 번째는 보고의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보고의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은 공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둬야 된다. 보고의 원칙.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죠. 현대적 예산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3번, 모든 예산은 공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4번, 예산의 구조와 항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해야 된다. 이것은 명료성의 원칙에 관한 것이죠. 명료성의 원칙. 사전 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 뭐뭐 표현했어요? 두 문자에서 사전 준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전 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전 준체 이렇게 표현했던 거. 자, 그러면 사전 준체할 때 체는 뭐에 해당한다? 이체를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 7번. 북에서 예산 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르면, 총액 계상 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앞에 6번 문제 지문에서 4번에 나왔던 게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지? 명료성 원칙의 예외가 총액 계상 제도입니다. 오케이? 이건 총액만 계산해서 올리니까 구체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액 계상 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명료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내연에 보면 이용, 전용, 디귿까지 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죠. 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예요. 2월 계속비는 시간적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2월하고 계속비는. 근데 비읍에 보면 여러분들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고 나와 있지? 국고 채무 부담행위. 국고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국고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여러분들 올해 2021년도 올해 국고 채무 부담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예산 확보됐습니까? 올해 국고 채무 부담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예산은 내년도에 그 다음에 그 국고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올해 아니라 다음에 있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7번에서는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 그런다. 뭐야?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각각. 양적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 뭐 있어? 예비비하고 추가 경정 예산. 오케이? 양적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 질적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는 이용하고 전용. 그 다음에 시간적 한정성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금 여기 나오는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애들입니다. 각각. 7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8번.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무에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화에 대한 의무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국세 감면율은 당연도 국세 수입 총액 대비 국세 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여러분들 당해년도 국세 수입 총액 1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밑줄 그어놓고 2번 국세 감면액 총액 이걸 2번. 그러면 국세 감면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1 플러스 2분의 1과 2를 합한 것분의 2예요. 아셨어요? 내가 지금 우리말로 했잖아. 이렇게 나타나겠지. 당해년도 국세 수입 총액 플러스 국세 감면액 총액분의 국세 감면액 총액. 아셨어요? 이게 국세 감면율입니다. 요 내용에. 예. 그런 1번은 틀렸지. 1번 내용은. 2번. 국가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국가 채무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말 그대로 국고의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야. 이런 경우 국가 채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3번. 국가는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증 채무라는 것은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자는 거잖아.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 국회의 의결 또는 사전 동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보증 채무 부담하는 것은 채무에 대한 보증이니까. 생각해봐. 이 채무 보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보증한 채무를 갖다가 대신 갚아야 될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국회에서 어때?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미리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4번.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맞는 표현 아니에요? 자, 8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8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1번. 8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의미가 있거나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지금 방금 언급했던 그런 표현들을 한 번씩 확인하면 되는 정도. 자, 그 다음에 9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 설명을 써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참여예산제도. 기업.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행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지금 도입했나요? 네, 도입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그래서 국민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그 국민 대표단이 제안한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 배정에 사업하게 돼요. 국민참여예산제도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행됐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 제안 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그 사업이 시행됐던 게 뭐냐면 2019년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2019년도에. 그래서 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채택이 됐어요. 이 국민참여단에 의해서 제안됐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은행에.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대통령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거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돼요. 오케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예산 편성 과정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런저런 요구를 한단 말이야.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먼저 예산 배정해가지고 사업을 해달라.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사업들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그런 요구를 다 수용해서 처리하기는 예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민이 요구했다고 그래서, 주민이 주장했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반드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근데 주민들이 주장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을 반드시 배정해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절차상의 구속력은 인정하지만 내용상의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절차상의 구속력은 인정하지만 내용상의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 이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아니면 주민들이 사업 반영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주장한 것에 보고서를 전부 다 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산안하고 같이 지방의회에다 제출합니다. 그럼 지방의회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에서 판단할 때, 아, 이건 주민들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럼 그런 사업들은 어때요? 일부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9번에서 옳은 것은 뭐가 됩니까? 기억하고 니은 두 가지예요. 응? 기억, 니은. 한 가지 기억해둘 것은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자, 9번은 1번입니다. 10번. 예산 종류에 관한 설명을 옳지않은 거. 지금 10번에서 예산 종류에 관한 것은요,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기금,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예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기금 구분은요, 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야. 세입 세출의 성질에 따라서.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의 조세 수입은, 세입은 주로 조세 수입이 되겠죠? 일반회계는. 그럼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 세입. 그 다음에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은 조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맞습니다. 2번,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영된다. 그러면 기금은 예산이 아니야. 기금은. 그 다음 3번,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해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편성 운영되는 겁니다. 특정 사업을 위해서.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국관리, 조달 이런 것들. 오케이?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거예요.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겁니다. 기금에 관한 것은 국민주택기금, 남북협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금 관리주체는 누구다? 기금의 관리주체는 중앙관서의 장. 기금의 관리주체는 중앙관서의 장이야. 예비비 관리주체는 누구예요? 예비비는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주체가 됩니다. 각각. 일반 회계, 자, 질문 나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 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 심의 의결로서 확정이 되지만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국회 심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OX. 틀린 표현이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전부 다 국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해둬야 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가 다 국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옆에 정리합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공통점.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공통점. 특별회계하고 기금은요, 둘 다 법률로서 설치합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둘 다 법률로서 설치된다. 오케이? 두 번째,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 세 번째는 국회 심의 의결로서 확정이 된다.
이게 특별회계하고 기금의 공통된 특징들이에요. 정리해 두시고 10번에서 2번, 3번까지 그 다음 4번 특별회계 예산은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는데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법률로 설치가 됩니다. 법률로 특별회계 예산은 그래서 10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4번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법률로 설치하는 거야. 또 하나,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국회 심의규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 오케이? 11번. 우리나라에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서를 정하는 거. 1번,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한다. 두 번째, 세출 예산만이 아니라 세입 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세입, 세출 모두 적용이 되는 거예요. 3번, 특별회계 설치 요건 가운데서 특정 세부로 특정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 구분에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로 특별회계 특정 세부로 특정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 구분해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바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영되는 겁니다. 4번,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예산의 이용하고 전용은 질적 한정성 원칙이 예외가 되죠. 그래서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특별회계는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하는 거잖아요.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특별회계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사업들 있잖아.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 예산은 한정되어 그런 사업에만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 한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치? 예산 한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11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4번이 틀린 거야. 응? 4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 좀 유의해 두셔야 돼. 특별회계 예산 한정성 원칙 적용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그냥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거니까. 그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이런 부분에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자, 12번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재정 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필요하다. 재정 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들 특별회계는 따로 별도로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니까 나름 운영에 있어 재량권이 인정이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 그래서 재정 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필요하다. 맞는 편이죠. 두 번째, 특별회계의 경우는 각각의 개별법이 마련돼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회계는. 그 다음에 3번.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세출을 별도로 계리한다. 세입과 세출. 그 다음 4번.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다. 아까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모두 국회의 심의규로서 확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12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다. 오케이? 네, 4번이. 특별회계와 기금은. 네. 13번. 예산 외의 공공재원으로서 기금에 대한 흠을 솔치하는 것.
기금은 이런 것들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남북협력기금, 그 다음에 국민주택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이런 것들이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걸 이해해야 돼.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올해 다 예산을 집행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기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이제 기금이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유 재원이 남으면 여기다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적립을 해나감으로써 기금 규모를 계속 키운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그 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 해 예상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기금은 그렇지 않다. 오케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자, 13번 볼까요? 예산 외의 공공재원으로서 기금에 대한 법률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부는 매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국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기금운용 계획안은요, 그런데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억나세요? 국가재정운용계획? 들어본 것 같아? 그럼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잖아요. 그래야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중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짜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듯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해서 국민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국회에서 심의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는지 이거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응? 두 번째, 출연금, 분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한다. 출연금하고 분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정 수익과 지출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4번, 한목적성 차원에서 예산에 비해서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일반 회계 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법성의 차원이에요. 일반 회계 예산이나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합법성의 차원. 그런데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한목적성의 차원이야. 오케이? 예산은 합법성의 차원이지만 기금은 한목적성의 차원이다. 그래서 13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14번) 기금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1번,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을, 기금은 특정 세부로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여러분들, 특정 세부로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것은 뭐야? 특별회계 예산이야.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니까. 그쵸? 특정 세부로 특정 사업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됐다.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한 5번은 얘기하는 것보다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양국관리, 조달 이런 거 얘기했잖아. 다 이게 특정 세부로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한 거야. 우편사업 특별회계,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그 다음에 조달사업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오케이? 두 번째,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하고 기금 운영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이죠.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에요. 특별회계는. 그렇지만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거지,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거잖아. 이렇게 특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특별회계는 기금하고 또 성격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특별회계는 중간이야.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의 일부다.
반면에 특정돼 있다는 면에서 볼 때는 특별히나 기금이나 공통되는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적 성격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특별히라는 것은. 그래서 일반회계와 기금 운용 형태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기금과 예산 모두 국회 심의 및 의결 확정 절차를 따르게 된다. 기금 예산 모두 국회 심의와 그 다음에 의결 확정 절차를 따르게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지? 특별하게 기금 전부 다 국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기금과 특별하게는 특정 수입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기금과 특별하게는 특정 수입 지출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자, 14번은요.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자, 15번 봅시다. 15번. 제가 어제 대전에 좀 갈 일이 있었거든요. 대전 현충원에 그 아버님을 거기 모셔가지고 명절 때 전에 한 번씩 갔다 오는데 거기 갔다 이제 나오면서 유성에 가갖고 밥을 먹었어요.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마땅 온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막 돌다가 무슨 돌솥밥 한다는 데를 찾아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 토종 버섯 탕 해가지고 돌솥밥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푸짐하게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족들 같이 이제 먹는데 맛이 이상하니까 다른 와이프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안 먹더라고. 그래서 아니 토종 버섯이 아니 뭐야 야생 버섯인데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막 먹었어요. 다른 친구들 안 먹는데. 그러고 차 몰고 집에 오는데 오다가 탈락을 했어요. 그 야생 버섯이셔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그냥 탈이 나가지고 집에 한 5시나 도착했나? 병원 갔다가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일찍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왔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지금 수업을 하는데 과연 수업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수업을 열심히 하는데 수업 진행되는 거 봐가지고 한 3시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기 수업이 안 된 부분은 다음에 보강을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할 텐데 내가 지금 올 때는 내가 좀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한 3교시까지는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지금은 수업하는데 3교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런데 그 정도는 해야 여러분들 온 보람이 있지. 그렇잖아요? 별로 공감 안 하네? 근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지금은. 근데 그거 정말, 여러분들 그거 먹지 마세요. 야생으로 해서 거기서 채취를 한 모양이야. 야생. 근데 내가 생각할 때도 그 야생인이 얼마나 그 독 같은 것도 있겠어요. 그 부작용이었던 것 같아. 진짜 굉장히 힘들더라고. 참.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보면 예산에 대한 설명서를 찾는 거 1번.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지초 예산을 본 예산 또는 당초 예산이라고 표현한다. 두 번째, 준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다. 그쵸? 이 준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 그러면 여러분들 준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법으로 정해진 국회 예산 심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협의님도 계시? 30일년까지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죠? 그렇잖아.
2021년도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거야. 언제까지? 30일 전까지. 오케이?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30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행정부로 넘어와 준비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 확정되지 못하면 준 예산이 집행된다. OX. 이때까지 예산이 의결되어 확정되지 못한다면 준 예산을 집행한다. 그게 틀린 표현이야. 회계연도 개시, 다시 말해서 2021년 1월 1일 이 전까지만 확정이 되면 준 예산을 집행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월 1일 전까지만 확정이 되면 돼요. 이 법정 기준인 30일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1월 1일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다면 준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응? (3번) 수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의 과다 부족이 발생한 때 본 예산의 수정을 가하는 예산이라는데, 예를 들어 이걸 통과해서 본 예산이 확정되죠? 자, 여기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걸 이제 심의 의결할 텐데, 여기서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안을 수정해서 변경해서 제출합니다. 예산안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수정 예산이라고 한다고. 확정되기 전까지 예산안을 변경해서 제출하는 것을 수정 예산. 본 예산에다가 예산을 추가해서 편성하는 거 이거 뭐야? 추가 경정 예산. 각각. 여기는 추가 경정 예산이고 여기는 수정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이것은 국회 의결 전에 변경하는 거지? 국회 의결 전에 이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서 변경하는 거야. 오케이? 차이가 있어요. 3번 수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의 과다 부족이 발생할 때 본 예산의 수정을 가하는 예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추가 경정 예산에 관한 것이지. 그치? 예산 성립 후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4번 적자 예산으로 인한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 차입 등으로 보존한다. 각각.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메꾼다 말이죠. 15번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본 예산, 그 다음에 수정 예산, 추가 변경 예산. 그리고 또 하나, 준 예산이라는 것은 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했을 때 준 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오케이? 그것도. 자, 15번은 3번. 자, 16번.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중앙정부 예산하고 지방정부 예산,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이걸 전부 다 포함한 거. 응? 통합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걸 전부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융성 기금이나 금융공공부문은 제외됩니다. 오케이? 금융성 기금이나 금융공공부문은 제외돼요.
금융성 기금은 대표적인 것이 신용보증기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성 기금, 신용보증기금. 금융공공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은행, 산업은행 이런 부분들이 금융공공부분에 관한 것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제외시켜요. 거기다가 공공기관도 제외됩니다. 통합재정에는 이걸 전부 합하고 거기서 금융성 기금, 금융공공부분, 공공기관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통합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번 IMF 국제통화기금의 재정통계 작성 기준을 기초로 작성 발표한다. 통합재정. 두 번째, 금융공공부분하고 비금융공공부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 기금과 세입세출 외의 자금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금융공공부분은 제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요거 제외돼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야지. 2번은 비금융공공부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 기금,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의 자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금융공공부문은 제외된다. 금융공공부분, 그 다음에 금융성 기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외되는 거예요. 3번 회계간의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세입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회계간의 내부 거래랄지 보전거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전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그 15번에 4번 지문 보세요. 재정 적자가 발생했을 때 국채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그 다음에 해외 차입 이것들을 통해서 메꾼다 그 말이에요. 보전한다. 오케이? 에? 이게 보전자원에 관한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통합재정이라는 것은 이 전체의 규모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전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게 통합재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중복되어 나타난 부분들, 내부 거래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2중 3,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 거,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던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계산해주면 2중 3중으로 막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규모보다 어때요? 더 규모가 커지게 보인단 말이에요.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통합재정에서는 3번에 나온 것처럼 회계간의 내부 거래 또는 보전 거래 이런 것들을 세입세출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와 유사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제외해서 계산한다. 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계 개념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순계 개념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시킨다. 그 말이야. 또 하나. 여기는 현금주의예요?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야. 단지 이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작성한다. 발생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전체적인 현금의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현금주의고 그 다음에 순계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통합재정은. 4번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부 전체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금주의로 작성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런 의도에서 정부 전체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그런 의미에서 현금주의로 작성한다. 16번에서는 정답이 2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2번이 틀렸어요. 자, 17번. 여러분들 내가 수업하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작년도 추가 경정 예산이 4번 편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올해도 벌써 추경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복해서 계속 지금 추경 예산 편성되고 있잖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셨어요? 추가 경정 예산. 굉장히 시사적인 거잖아. 자,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서 옳은 겁니다. 17번에서 1번.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국회에서 확정이 돼야죠. 확정이 돼야만이 그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되는 거. 이건 뭐예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편성하는 것은 준 예산이지. 준 예산.
3번.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해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 추가 경영 예산은 여러분들 추경 예산의 편성 요건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전경법 이렇게 표현했지? 추경 예산의 편성 요건. 이 저는 전쟁, 대규모 자연재 이런 경우,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 두 번째는 경은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그 다음에 법은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지출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3번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해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 기초연금 지급해야 되는데 노인들 이제 회계연도 중간에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회계연도 중간에 그래서 기초연금을 25만 원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법령을 근거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응? 이런 경우가 있어요. 4번.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그런데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이런 경우에 추경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1번에 나와 있는 질문처럼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영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경 예산의 편성에서 횟수 제한은 없어요. 아셨어요? 필요하다면 계속 추경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다. 어? 그래서 19번 문제 한번 볼래요? 19번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추가 경영 예산안을 통해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다음 이 법 조항에 명시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몇 번? 1번이잖아. 응? 그리고 2번, 3번, 4번이 바로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요 요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문자를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경법. 이렇게. 응?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8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